자, 빌려줄 몸 한 채라는 시인데, 이 시는 그냥 결정적인 키워드가 나눔이라는 것과 배품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해석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시인데, 우리가 제목에서 알다시피 빌려줄 몸 한 채, 몸을 한 채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 한 채는 몸을 세는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낯설게 하기에 해당되는 문학적인 어떤 방식인데, 낯설게 하기를 통해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건 키워드였던 나눔과 배품을 강조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럼 해석 들어갈 테니까 천천히 잘 봐봐. 속이 꽉 찬 배추가 본디부터 단단하게 옹이지며 자란 줄 알았대. 자, 이건 잘못된 인식이고, 잘못된 인식은 관찰하기 이전이야. 그러니까 맨 마지막까지 가게 되면 관찰 이전에는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었어. 뭐냐면 구체적으로 배추가 속부터 자란대. 단단하게 옹이지는 게 속이래 라고 생각했던 거야. 이건 잘못 알고 있었던 거지. 속이 꽉 찬 배추에 속이 꽉 찼다는 건 이거는 생명이라는 뜻이고, 생명의 어떤 결실을 말하는 거다. 그러면 생명이 완성되고 결실을 이루는 것은 속부터 단단하게 옹이지며 자라는 줄 알고 있었다는 게 화자의 잘못된 인식이고, 그 인식은 관찰 이전에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이해했던 그런 방식이란 말이야. 자, 겉잎 속잎 일할 것 없이, 겉잎 속잎 일할 것 없이 저 벌어지고 싶은 대로 바로 이게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제한이나 규정 없이 자기 마음대로라는 뜻이야. 그러면 배추는 겉잎 속잎 일할 것 없이 자기가 마음대로 벌어져 자라나다가 그 중에 땅에 가장 가까운 잎 몇 장이 스스로 겉잎이 되어 라고 했어. 자, 스스로 겉잎이 된다는 건 어떤 자기 희생적 태도고, 이 희생은 어떻게 됐냐면 나비에게도 몸을 주고 벌레에게도 몸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의 자기 희생을 감내한다 뭐 이런 뜻이고, 여기서는 뭐뭐해주고는 열거의 방식이고 반복법이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나비에게도 벌에게도 뭐 이런 식으로 몸을 주고 이건 대꾸법에 해당된다. 그래서 표현법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주의 깊게 보고, 여기는 지금 스스로 겉잎이 된다는 건 결국 몸을 준다는 거고, 그래서 유사한 통사 구조가 뭐뭐해 주고 이런 통사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도 그런 자기 희생적 태도가 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즐거이 자기 몸을 몸을 빌려주는 사이 결구가 생기기 시작한 거라. 그래서 결국 자기 희생은 결국 생명의 결실로 이어지는 건데, 이런 것처럼 희생이 없이 결구가 생길 수는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시란 말이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결구가 생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결구가 생긴다는 건 위에 나온 생명의 결실과 일치하는 거고, 생명의 결실이 바로 결구인데, 배추 속을 보면 이렇게 둥글게 여러 겹으로 속이 차들어가는 거, 그걸 결구라고 하는 거야. 그럼 결구가 만들어지려면 스스로 겉잎이 돼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몸을 주고 나비한테도 몸을 주고 벌레에도 몸을 주고 즐거이 자기 몸을 빌려줘야지만 결국 생명의 결실인 결구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알불을 이건 문법적으로 잘못된데 알불이라고 해야 되겠지. 알불이 달듯 속이 차오르는 거라. 그렇다면 여기에 나온 알불도 생명의 결실과 같은 건데, 여기는 비유적으로 썼으니까 일단 알불이 달듯 비유고, 알불은 아무것도 싸지 않은 그냥 온전한 불을 말하는 거야. 알불이 달아오르듯 속이 차오른 거다. 결국 결구도 알불도 모두 생명의 결실 뭐 이런 건데,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이건 스스로의 겉잎이 되는 희생,
나비에게 몸을 빌려주는 거, 벌레에게도 몸을 주는 거, 즐거이 자기 몸을 빌려주는 이런 희생의 결과로 생명의 결실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걸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여기 거라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모두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만들어주고 있다. 알불은 결구와 거의 유사하다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알불이라고 했으니까 유추의 개념을 동원해서 결구를 설명하고 있다. 결구는 마치 알불이 달아오르는 것처럼 착착 속이 차오르는 거다. 그 다음에 마음이 이미 길을 떠나 있어. 몸도 곧 길 위에 있게 될 늦은 계절에, 그럼 결국 몸이 그러듯 마음이 그러듯 몸이 그러듯 둘 다 모두 길 위에 있다라는 얘기는 방황이고, 방황은 보통 쓸쓸함이니까 쓸쓸함은 계절적으로 가을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네. 여기서는 계절감. 자, 그 다음에 참외밭이지. 채소밭. 채마밭 조금 빌려 무심코 배추 모종 심어본 후. 자, 그럼 일상적으로 채소밭을 빌려서 한번 경험을 했단 말이야. 경험을 해보니까 무심코 배추 모종을 심어본 다음에야 알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처음에 이렇게 알았었는데 나중에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런 결구와 속이 꽉 찬 생명의 결실은 이런 자기 희생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란 뜻이야. 이거는 관찰 이후에 혹은 경험한 다음에 알게 됐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결국 세상에서 결구와 그 다음에 속이 꽉 찬 결실, 이런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그 사전에 자기 희생이라는 이런 전제가 없다면 안 된다는 걸 관찰 이전에 잘 몰랐다가 관찰 이후에 알게 된 것이지. 빌려줄 몸 없이는 저녁이 없다. 이 저녁은 평안함이고 안식 같은 거지. 빌려줄 몸이 있어야, 희생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평온한 저녁을 얻을 수 있다.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여기서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저 배추에 겉잎이 없다면 결구 즉 속이 꽉 찬 배추를 얻을 수 없다는 걸 내 몸으로 짓는 공양관 없이는, 또다시 나왔는데 이 공양관이 원래 절에 있는 부엌을 말하는 건데,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지 않으면 내 몸에 오는 음식은 하나도 없다는 뜻이겠지. 그러면 결국 남을 위한 희생을 베풀면 그 다음에 등불이 온다는 거지. 만약에 내 몸으로 짓는 공양관이 없다면, 자기 희생이 없다면 여기에 등불, 세상의 희망이라든지 평화 같은 건 올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면서, 등불 하나 오지 않는 걸 처음 자리에 길은 없는 거였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길은 없었다. 길이 없었다라는 얘기는 누군가의 희생과 배려가 있기 때문에 길이 생겨난 거야. 그럼 희생과 배려는 전제가 돼서 길을 만들었다네. 길을 만들었다. 그러면 길은 희생과 배려 없었으면 아예 처음부터 없었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다. 자, 여기 그러면 채소밭을 빌려가지고 배추 모종을 심어본 결과 이 세상에 희생이라는, 배려라는 이런 것들이 없이는 결과물이 없다는 걸 알게 된 인식 전과 인식 후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시인데, 그만큼 배려와 희생이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시에서 배려와 희생에 해당되는 구절은 자기 몸을 빌려주고 몸을 주고 스스로 겉잎이 되고 이런 것들이 희생이며 배려인데, 그럼 그 자발적 희생과 배려는 무엇을 낳냐면, 겉잎의 희생은, 자, 제일 처음에 확인합니다. 겉잎의 희생, 바로 이 부분. 겉잎의 희생이 쭉 내려오면 속이 되고 길이 되고 그 다음에 저녁이 되고 등불이 된다. 속이 되고 길이 되고
저녁이 되고 마지막에 등불이 된다로 이어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겉잎부터 시작해서 속과 겉잎은 희생이고 겉잎이 속과 길이 되고 등불이 되고 중간에 빠졌지만 저녁이 된다. 얘는 모두 결과고요. 이 결과는 겉잎의 희생으로부터 시작됐다. 물론 배추로 본다면 겉잎의 희생은 속이 꽉 찬 결구로 완성이 되는 거지만. 자, 그럼 일단 필기한 거 확인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전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쭉 여기 이제 필기를 쭉 하고 자, 빌려줄 몸 한 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시의 내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려와 희생은 중요한 것이고 삶의 가치에 해당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적인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다는 거. 인식의 전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찰을 통해서 또 인식이 달라졌다는 것도 있고 유추, 알불이라는 유추가 나왔죠. 유추, 알불이 타듯, 여기는 사실 이건 비문이고 원래 바르게 보시면 알불이 달듯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뭐 그건 문법적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알불이 달듯이 결구가 되는 거. 그게 바로 유추의 방법. 여기 유출이라고 잘못 썼는데 유추의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방식을. 그리고 네 번째는 동일한 식으로 뭐뭐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는 동시에 이 앞에 나온 내용들이 모두 희생, 자기 희생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희생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자, 여운을 남기는 종결 방식, 여운. 자, 맨 끝에 보면 처음부터 길은 없는 것이다. 왜 없지? 뭐라고 생각했는데 시를 잘 읽은 사람들은 주제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거지라는 여운을 좀 느끼게 한다. 자, 그 다음에 그 제목과 관련돼서인데 빌려온 몸 한 채라고 했는데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몸을 세는 단위는 채가 아니거든. 뭐 이 채는 어디서 났을까? 바로 이거야. 공양간. 공양간은 절에서 밥 짓는 부엌을 말하는데 이게 별채처럼 독립해 있다면 한 채 두 채 하는 건물이고 이 건물의 단위를 셀 때 그 하는 한 채 두 채를 여기서 몸을 세는 단위로 바꾸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건 이 몸을 절에서 음식을 만드는 그런 건물과도 같은 빌려주는 의미로 썼기 때문에 몸을 한 채로 단위를 바꾸어서 지금 제목을 정하고 있다. 자, 진짜 마지막으로 이 시는 생태적이다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데 이 생태적이 뭐냐면 정말 자연에 가까운 자연을 공존의 대상이고 우리가 함께 우리가 살아가야 할 터전이고 파괴와 뭐 성장의 대상으로서 보면 안 된다는 생태주의적 관점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배추를 여기서는 생명을 잉태하는 여성의 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여성적인 내용의 시라고도 볼 수 있다. 이게 빌려줄 몸 한 채야